자, 그럼 이제 우리 화학성 식중독의 마지막 환경오염물질 및 기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온 거 PCB부터 보는데요. 그럼 PCB 다이옥신 지상 최악의 물질로 꼽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선 PCB. 자, 이 PCB는 우리가 좀 길게 말하면요. 폴리염화비페닐이에요. 그래서 폴리염화비페닐을 줄여서 PCB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PCB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폴리염화비페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같은 말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PCB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구조가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안정적인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구조가 안정적이면요. 파괴가 잘 안 돼요. 파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약품성, 내약품성, 약품에도 되게 강하고요. 불연성, 이렇게 불연성에다가요. 내열성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분해가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잔류성이에요. 정말 잔류성이 강한 지상 최악의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염소 들어간 것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지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또 지용성인 물질들은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물에 녹아서 소변과 함께 잘 배설이 되지 않고 우리 체내에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잔류성이 강하다 보니까 얘는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이 연세에 의한 축적 현상이 문제가 돼요. 작은 물고기에 이렇게 PCB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작은 물고기를 여러 개 먹은 큰 물고기에는 더 많은 양이 더 축적이 될 거고요. 그 먹이 사슬이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많은 양이 축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먹이 연세에 의한 축적 현상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렇게 축적 현상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잘 축적되는 식품이 있단 말이죠. 어디냐? 우리가 육상생물과 수상생물, 육지에 있는 생물하고요. 물속에 있는 생물하고 비교해봤더니 수상생물에 더 축적성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수상생물의 대표가 뭐예요? 어류요, 어류. 그래서 특히 어류의 지방 부분에 특히 잘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이다 보니까 어류의 지방 부분에 특히 잘 축적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PCB가 문제였던, 이제 이 PCB가 여기서 되게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불에 타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기 절연성도 좋고요. 열전도성도 좋아서 열매체, 전기 절연유, 도료, 그 다음에 윤활유, 인쇄용 잉크 되게 다양한 곳에 이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있는 그 독성 물질이라는 게 밝혀진 게 일본에 있었던 미강유 사건이에요. 일본에 있었던 미강유 사건의 원인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강유 공장에 여러분 그 미강유라는 게 쌀 결을 가지고 만든 그 기름을 짜는 게 바로 미강유잖아요. 근데 이 미강유 공장에 열매체로 PCB를 사용을 했는데 그 탈취 공장에 그 열매체로 이 PCB를 사용했는데 그 열매체가 지나가는 관에 금이 간 거예요. 거기 금이 가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새고 있었어요. 미세하게 새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랑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었냐면 미강유하고요. 근데 PCB가 되게 지용성이다 보니까 딱 이 기름하고 너무 잘 섞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섞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걸 판매했죠. 그럼 그 미강유를 먹었던 상당수의 사람에게서 증상이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의 미강유 사건의 원인 물질 그러면 PCB, 폴리염화비페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PCB가 시험 문제가 나올 적에는 어디에 특히 유독 축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건, 요거하고 주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나왔던 게 2018년 문제였는데 그 2018년 문제도 똑같이 미강유 사건과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본의 미강유 사건의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증상 마지막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증상. 자, 지방 지용성이다 보니까 우리 체내 들어오면 어디 축적이 돼요? 지방 조직이 축적되어서요. 오래 가요. 그 다음에 피부 발진이라든지 눈의 지방 증가라든지 입술, 손톱 이런 데 착색이 되고요. 발진이긴 발진인데 여드름하고 비슷한 발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드름상의 발진, 그 다음에 관절통,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손발 저림, 정말 되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이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 간이에요. 간. 그래서 과다하게 노출이 되면 간 기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PCB와 관련된 거, 얘는 어떤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어떤 식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거와 함께요, 증상들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사능 물질 보셔야죠. 자, 방사능 물질의 3인방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요,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방사능 물질, 그러면 3개가 있어요. 3인방이 있어요.